안녕하십니까. 회복적 운동의 김수범입니다. 우리가 라운드 숄더를 배울 때 5번째 챕터에서 5-3강을 배웠을 때 승모근과 견갑거근의 관계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때 이 승모근의 방향, 견갑거근의 방향, 회전 운동이 가로면으로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죠? 우측 승모근이 짧아지게 되면 목덜미 인대라고 하는 뉴칼 리가먼트에 부착을 하다 보니 이 뉴칼 리가먼트의 기준이 안쪽의 심부 조직에서는 스피노스 프로세스라고 하는 극돌기, 가시돌기의 리가먼트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당기게 되면 지금 뒤통수잖아요. 반대쪽이 앞이겠죠? 머리가 왼쪽으로 간다. 다시 말하면 오른쪽 승모근이 짧아지면 내 경추부는 왼쪽으로 돌아간다. 근데 견갑거근 입장에서는 가로돌기라고 하는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에 있다 보니까 마치 앞에서 뒤로 당기는 과정에서 오른쪽 견갑거근이 짧아지면 경추부를 오른쪽으로 돌림 운동한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트레칭에 대한 개념을 좀 한번 접목해보면 어떨까요? 이 견갑거근하고 상부 승모근의 스트레칭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승모근에 대한 스트레칭 잘 모르시는 분들 꽤 많아요. 특히 승모근이 목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직각처럼 순간 바뀌는 커브 구간 있잖아요. 그 구간의 주변에 어깨 올림근이라고 하는 레베이터 스카플레가 같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때 여기가 평상시에 좀 위쪽에서 막 이렇게 뻐근하고 불편하시는 분들 기준은 이 스트레칭 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좀 연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 강의 때 아마 이런 표현을 드렸어요. 어깨뼈의 어버드 로테이션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의 방향성이 있다. 팔로 하는 게 아니다. 전거근은 이런 표현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선생님들이 지금 바라보시는 입장에서 수페리어 앵글이 여기예요. 얘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된 거거든요. 맞죠? 이런 방식으로 연결이 된 거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버드 로테이션을 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어깨뼈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때 이 수페리어 앵글은 어버드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밑으로 갈까요? 더 올라가려고 할까요? 당연히 더 내려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목뼈만 조절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거죠. 이것도 조절할 수 있는 인자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런 표현 드렸어요. 우리가 해부학을 공부할 때 제일 미련하게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리진, 인설션. 저도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 표현은. 왜냐하면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오리진, 히시부일 거다. 인설션, 정지부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리진 입장에서는 잘 안 움직이려는 개념을 갖고 인설션 입장에서만 움직이는 관점을 많이 가져간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요. 왜? 오리진 입장과 인설션 입장이 어떤 개념이냐면 뼈와 뼈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어떤 조직이 지금 연결하고 있거든요. 자, 이때 요만큼의 섹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머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뼈의 중심의 끝단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텐던이 이렇게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얘는 좀 고정을 시켜놓고 얘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성이 1차적으로 있겠죠. 두 번째, 얘가 좀 고정이 된 상황에서 얘가 일로 와야 되는 방향성이 2차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면 레베이터 스카폴라 입장에서 스트레칭을 할 때 전거근에 대한 구심성 작용을 선생님들이 능동적으로 팔을 움직이지 말고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으면 어깨뼈 입장에서는 이렇게 위돌림 해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내려오니 얘만 갖고 스트레칭 하려고 하는 것과 얘가 당기게 되면 목을 덜 움직여도 되잖아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렸을까요? 선생님들 이 목뼈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라테랄 밴딩이라고 하는 이런 동작 있죠. 이런 동작. 목뼈의 움직임에서는 이 라테랄 플렉션이라고 하는 밴딩 어빌리티의 각도가 가장 협소한 각도예요. 1차적으로는 축 돌림의 각도가 제일 크고, 두 번째 굽힌 펴의 각도, 시상면이 제일 크고, 세 번째가 이마면이, 이거 몇 도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얘를 옆으로 밴딩을 좀 어느 정도 줘야 되는데 자꾸 이 옆에가 가쪽이 찝혀요. 그걸 우리가
갈고리 관절이라 그래서 언커버테브럴 조인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 목뼈가 사실 지금 여기 보이시진 않겠지만 마치 좀 네모난 모양의 형태를 갖고 있고 앞에서 보면은 위에 뼈하고 밑에 뼈가 위에 뼈는 아래쪽이 좀 볼록하고 밑에 뼈는 좀 오목한 구조를 가지고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 경추뼈 위 있고 아래 있다고 가정해 보시면 아래 경추뼈 기준에서 놓고 봤었을 때 윗면에 대한 부분이요. 아래 경추뼈의 윗면, 그 윗면은 좌우로 오목해서 갈고리 형태를 갖고 있고요. 끝에가 좀 이렇게 뾰족하게 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윗뼈의 아래면은 앞 뒤쪽으로 이렇게 좀 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옆으로 이렇게 막 누르다 보면은 언커버테브럴 조인트라고 하는 갈고리 관절에 압박 스트레스가 되게 높아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뭐 명확하게 위험성이 높다라고 하긴 뭐하지만 추간판에 대한 압력의 상승과 갈고리 관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과정에서 뼈 겉돌기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시킬 수는 없어요. 추간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 고객이라면요. 그러니까 이런 고객들은 또 옆으로 넘겼을 때 팔저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요는 이거예요. 경추뼈에 대한 가쪽 굽힘에 대한 돌림은 신경이 옆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쪽 굽힘을 하게 되면 가쪽에서 나오는 신경들을 찝어버리거나 압박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펼쳐야 되는 기준이 앞서 표현된 이론과 동의한 거예요. 어떤 거였죠? 이거잖아요, 이거. 얘가 좀 고정되고 얘가 움직일 수 있죠. 또 얘가 좀 고정되고 얘가 움직일 수 있겠죠. 이 개념을 갖고 계시면 얘를 앞서 표현 기준에서는 목뼈라고 보세요. 얘를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어깨뼈라고 보면 되겠죠. 얘를 많이 움직이면 구조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가정되면 이제는 얘를 움직이는 기준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설정한 근육이 어떤 거죠? 레베이터 스카플레였죠. 견갑거근. 근데 이 인설션 하고 있는 견갑 거근의 수페리어 앵글 파트가 길어지는 방향을 선택하려면 이거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 내려오는 과정을 만드는 녀석이 레베이터 스카플레가 아니라 전거근이라고 하는 세라투스 안테리어 앞톱니근이라고요. 그 앞톱니근이 인페리어 앵글이라고 하는 아래쪽 모서리 쪽을 립 9번째 방향으로 사선 방향으로 당겨주게 되면 마치 얘가 이런 방향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 위쪽에 있는 수페리어 앵글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제가 어깨뼈 위돌림, 아래돌림 이거 중요하다라고 표현한 게 이런 스트레칭 하나를 하더라도 경추부의 위험성이 보일 땐 여기를 계속 자극하면 안 되겠죠. 이쪽 뼈를 가지고 돌림 운동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레베이터 스카플레 갖고 하는 건가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앞톱니근 가지고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개념에 대한 방향성을 이해하려면 해부학 자체를 공부하는 시점에서 기시정지로 외우지 마라. 푸착부로 외워라. 어느 누구도 그 얘기를 안 해준 게 문제였던 거지 선생님들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개념에서 오늘 스트레칭하는 방식을 한번 배워보세요. 그러면 스트레칭도 늘리는 개념이 아니라 회전 운동하는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회전 운동하는 거라고요. 트레이닝도 회전 운동하는 거라고요. 우리 몸은 회전 운동이 아닌 게 없어요. 물론 그 안에는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병진 운동의 개념이 있긴 하나 이 병진 운동이 일어나는 원인도 결국에는 결과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회전 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는 회전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병진 운동이 포함되는 것뿐인 거지 병진 운동을 목표로 회전 운동에 대한 기준이 들어가는 건 뭐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드시 회전 운동 안에는 일부의 병진 운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나 병진 운동만을 위한 개념의 방향성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스트레칭에 관련된 부분들도 쭉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부 승모근의 스트레칭하는 방향부터 일단 여기다 좀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상부 승모근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얘는 중심에서 클레비클 방향으로 당기는 개념이니까 경추부가 왼쪽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올림근이다 보니까 얘는 좀 내려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 되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하면 되죠. 예를 들면 얘가 지금 당기는 기준의 방향은 올라가도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올림이 필요할 거다. 그쵸? 그 다음에 경추부를 반대 방향으로 회전 운동 시킬 거다. 그러면 이게 짧아지는 방향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스트레칭 한다 그랬으니까 길게 가야 되는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쓰면 되겠죠. 스트레칭에 대한 개념은 얘는 내림의 방향이 필요할 거다.
두부가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는 정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승모근 스트레칭의 개념이 요 기준에서만 놓고 보면 오른쪽 승모근이 짧아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얘가 고정된 상태에서는 얘가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가 왼쪽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이런 방향을 간다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자, 두 개를 반대로 해볼 거예요. 얘를 좀 고정시켜 놓고 갈 거니까. 일단 얘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목을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길어지겠어요? 안 길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등뼈가 뒤구분돼 있으면 얘가 스트레칭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첫 번째, 등뼈부터 펴야죠. 자, 일단 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가 지금 내려가는 과정을 선택을 해준 거죠. 그 다음에 경추부는 짧아지면 일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경추 어디로 가야겠어요? 오른쪽으로 좀 돌려놓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지금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두부를 왼쪽으로 내려주면 이 거리가 지금 이제 길어지는 방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선생님들 지금 여기서 늘어나는 거 요거 보이세요? 이게 어퍼 트라페지우스 파이버예요. 요 방향성.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승모근에 짧아지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세게 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보디빌더라든지 근육량이 좀 풍부하신 선생님들 있죠. 남자분들, 등치도 좋고 이런 분들은 이거 돌리려고 하면 자꾸 어깨 따라오려거든요. 그때 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요. 내림을 아예 강조를 시키는 거야. 지금 저 덤벨 들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 10kg거든요. 얘를 쭉 눌러놓으세요. 지금 어깨가 왼쪽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갔죠. 이미 얘는 지금 텐션이 나오거든요. 이때 등을 충분히 펴주세요. 그래 놓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놓고 승모근 방향이 지금 요 방향이니까 요대로 끌고 내려가시면 돼요. 가쪽으로. 그럼 지금 요거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네, 요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 덤벨의 무게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내려오는 길이가 커지기 때문에 승모근에 대한 스트레칭에 대한 장력, 텐션에 대한 부분들은 훨씬 더 잘 받으실 수 있는 느낌의 기준을 가져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과 같은 분들을 스트레칭 할 때는 굳이 이런 덤벨이 필요까지는 없을 거예요. 근데 남성분들 막 진짜 막 구심성 막 쇼트하게 막 있는 분들은 사실 그냥 이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나 셀프로 할 때도 본인 스스로가 잘 못하세요. 그럴 땐 이런 덤벨을 좀 활용하시면 외적인 부하가 오히려 올라오려고 하는 이 속성의 숄더를 저항의 힘으로 인해서 쭉 떨어뜨리는 과정이 스트레칭을 더 능동적으로 잘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로 또 활용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향이에요. 자, 경추부에 연결된 레베이트 스카플레는 오리진이 경추 1번, 2번, 3번, 4번의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라고 하는 가로돌기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돌기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견갑 거금 방향 쪽에 있어요. 그래서 마치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걸 뼈로 좀 보여드리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얘가 길어지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죠. 이 말은 스트레칭을 하고자 할 때 저 방식과 동일한데 수페리어 앵글 입장의 부착부와 몸쪽으로 오는 경추부의 1, 2, 3, 4번에 붙을 때 위로, 아래로 높이가 생겼죠. 그러니까 얘가 관련된 기준에서만 놓고 본다면 높고 낮음이에요. 근데 이 두 녀석의 길이가 모가지를 뽑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길이를 길게 간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레베이트 스카플레, 어깨 올린근에 대한 근막 스트레칭을 표현할 때 마치 좀 이런 느낌으로 표현해요. 똑바로 선 상태에서 경추부를 굽힘한다. 라테럴 밴딩한다. 길어졌어요. 견갑거근 입장에서. 당연히 등평이에요.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로테이션을 준다. 그러면은 길어지게 돼요. 자,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구조의 답이 있어요. 견갑거근을 구조적으로 살펴보신 분들은 아마 알 수도 있어요. 이 스트레칭이 틀렸다는 아니지만 그리 효과적일 순 없다라는 게 명확하게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견갑거근 지금 올라가는 방식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수페리어 앵글인 건 맞아요. 이 각도가. 근데 여기가 최상단이라고 보시고 여기는 좀 하단이라고 보세요. 이해되세요? 여기가 인페리얼이라고 보시라고요. 수페리어 쪽은 어디로 가는지 잘 보세요.
어라? 4번으로 가 있네요. 그러면 인페리어 쪽 한번 그려볼까요? 어라? 1번으로 가 있네. 그럼 그 다음 거 그려볼까요? 2번으로 가 있네? 3번으로 가 있네? 이 새끼 왜 이래? 이렇게 생겼어요. 구조가.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서 마치 180도의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붙어요. 이 말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180도를 튼다 그랬어요. 그럼 제 걸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튼다는 거야. 여기서 튼다는 거야. 그러면 제 머리가 이렇게 간다는 거는 여기서 틀어진 방향을 더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얘가 한 요 정도 부근에 꼬여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이 꼬여 있는 기준이 이 승모근 기준에서 놓고 보면 여기가 겁나 불편해지거든요. 더 꼬여버린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승모근 풀어놓고 얘 꼬아놓으면 얘는 편해지겠어요? 당연히 더 불편해지죠. 그럴 때 승모근 방향과 똑같이 가시면 돼요. 얘를 안 꼬는 방향은 이거의 반대 방향이 뭐죠? 이렇게 가면 되죠. 이거 아까 전에 우리가 상부 승모근 했던 거네? 맞아요. 억지스럽지만 상부 승모근 이거 올림근이라 그랬잖아요. 얘도 올림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스트레칭을 시키던 관리 전략의 매니지먼트를 할 때 어퍼 트라페지우스를 기준으로 1번을 설정하고 2번에 대한 설정을 레베이터 스카플레 입장에서 펼쳐라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전제 조건이 근육의 힘은 뭐였죠? 단위 면적에 비례한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걸 신경학적으로 보더라도 어퍼 트라페지우스는 액세서리 너브 더부신경, 뇌 11번 신경에서 나오는 개념이었고, 레베이터 스카플레는 어디였죠? 노잘 스카플라 너브. 레베이터 스카플레와 롬보이드 지배하는데 레베이터 스카플레는 4번, 5번의 경추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뇌에서는 생각에 대한 열받는 일만 있어도 긴장을 막 하게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가 풀리지 않으면 얘는 풀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때 마치 억지스러워도 좀 껴맞춰 보면 스트레칭 역시 구조가 이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상부 승모근 쪽의 스트레칭만 잘해주셔도 레베이터 스카플레도 같이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에 대한 방향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아니, 외국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또는 선생님, 외국에서도 영상 그렇게 하던데요? 맞아요. 걔들도 그렇게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요. 뭐 외국이라고 해서 뭐 다 대단하고 이럴 것 같아요. 제가 해석의 학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의 기준을 놓고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기준점에 있냐에 따라서 그대로 베껴도 해도 틀리지 않다니까. 근데 구조가 꼬였다 그랬잖아. 더 꼬을 건지 말 건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안 늘어나나요? 아니야.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자, 목뼈 기준에서 옆으로 밴딩하는 동작에 대해서 견갑골은 늘어난다니까요. 늘어나는데 이게 가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 상황이 왼쪽 경추부의 라테랄 쪽의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방식이 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축 돌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넘어가는 이유가 그 압력에 대한 부분들을 회피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오리진에 대해서 인설션이 움직일 수도 있고 인설션에 대해서 오리진이 움직일 수 있다고도 제가 언급했잖아요. 그럼 이 맥락을 가지고 한번 여기다 대입을 해보세요. 얘가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게 경추부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라는 전제가 보였다라면 얘는 적당하게 부담 없는 정도만 움직여 놓고, 얘가 하방 회전을 그려 나가면 요거 수페리어 앵글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밑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적당히 움직였던 거리에 대한 부족분을 얘가 채워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그렇다면 어떤 녀석이 이렇게 수페리어 앵글에 대한 방향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려 줄 수 있는 방향성을 가져다 줄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서라투스 안테리어라고 하는 전거근의 개념이 졸라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던 이유가 바로 그 맥락이에요. 이 부분들을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이쯤 되면 저도 외국에 대한 사진 자료나 이런 걸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선생님들도 이 레베이터 스카플라 스트레칭과 관련된 영상들을 한번 유튜브에다 검색해 보시면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막 얘기했잖아. 이렇게 간다고. 거기 돌린다니까. 이렇게 간다고. 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드렸죠. 네. 왜냐하면 레베이터 스카플라 뒤로 오면서 이렇게 붙기 때문에 더 길게 들어가려고 이렇게 회전을 저쪽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시각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견갑거근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라고. 어깨를 조절해라 이런 표현도 없어. 꼬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없을 거라고. 그럼 얘가 이렇게 시범을 보이지 않았겠지. 야, 이제부터 이 두 새끼는 진짜 가관이야. 잘 보세요. 오른팔 보세요. 오른팔 보면 내외전 하죠. 내외전. 그쵸? 선생님들 오른팔에 대한 내외전의 방향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깨뼈 벌써 하각 떴거든요. 떠버렸어요. 이거는 사실은 어깨뼈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은 방향성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내외전의 과도한 동작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견갑거근은 하방회전을 하는 방향성을 가져가게 되면 윙잉 스카플라와 같은 동작이 나오거나, 두 번째 어깨뼈 입장에서 하방회전이라는 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등을 편 상태에 대해서 얘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이 기준에서 선생님들이 제 쇄골만 보세요. 오른쪽 쇄골은 지금 이런 방향이거든요. 이거 다 내린 거예요. 자, 왼쪽 쇄골은 어떠냐면 이런 방향이에요. 자, 누가 더 올림돼 보여요? 아, 이거 혼자 하려니까 죽겠네 아주. 이게 당연히 올라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표현 들었던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이 얘하고 더 짧아지는 거리 아닌가? 두 번째, 여기서 보는 이 동작은 등이 일부 카이포시스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했죠. 라운드 숄더 할 때. 등의 뒤구붐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쇄골이 올라간다. 쇄골이 올라가는데 견갑골이 안 올라가면 좀비지 그게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또 짧아져 있는 거죠. 근데 뭐가지 늘리고 있다? 형이 정신 나갔지. 그러니까 얘는 하나는 이해하고 전혀 둘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팔을 들고 견갑거근 스트레칭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거근의 어버드 로테이션 기능은 팔을 굽힘하는 동작에서 당연히 나오거든요. 근데 팔을 내가 이렇게 들면 이 쇄골은 그대로 평행하게 있다가 견갑골만 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갈까요? 안 올라간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뒤에 사진을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 아줌마. 야, 난 이 아줌마가 거울을 봤으면 좋겠네. 이거 올라간 게 안 보이나? 이거 뭔 스트레칭인지 모르겠네. 이 발레인가? 신종 스트레칭인가? 이분은 트라페지우스 스트레칭하고 계신 거고. 또 있을래나? 뭐 나즘이라고 다를 것 같으세요? 여기도 이러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건 사각근 스트레칭에 더 가까운데 흉쇄호 들고는 긴장 잔뜩 받아 있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요가 뭐냐면 저기에 나왔던 영상들 중에 저것만 그런지 나머지 것들도 틀릴 줄 잘 몰라요. 저는 그냥 레베이터 스카플라 스트레칭만 쳤을 때 구조상 표현력이 너무 취약하다라는 거를 좀 뽑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영상을 보더라도 해석의 기준을 갖고 있다면 그 해석에 대한 관련된 기준이 바로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리고 싶고, PT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나만의 컨텐츠가 짙은 색깔에 대한 유형을 갖고 있다면 내 고객들한테 어필하기가 되게 좋을 수밖에 없고, 내 고객도 이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하고의 뭔가 좀 차등성이 있구나. 근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내가 좋아진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다양성을 보는 거예요. 꼭 남들이 이랬을 때 이런 효과가 나온다? 죄송한데 아닐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 그 고객과 저 고객은 달라. 우리나라와 미국은 달라. 유전 정보도 다르고 뼈의 크기도 달라. 상대적으로 용어만 정해진 거예요. 그런 구조들의 편차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선생님들이 조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결국 견갑거근을 스트레칭한다라고 했었을 때 전거근에 대한 부심성 작용에 의한 어깨뼈의 위돌림을 팔을 내린 상황에서만 만들 수 있다면 경추부의 불필요한 라테럴 밴딩이라고 하는 측방 굴곡에 대해서 약간의 축돌림, 로테이션을 일으키는 동작이 아니어도 충분히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고객들한테 하시던 선생님들의 목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한번 이걸로 풀어봐 주세요. 그러면 목에 대한 불편함이 줄어드는 것들을 충분하게 체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 어퍼 트라페지우스 상부 승모근하고 레베이터 스카플레 어깨 올림근에 대한 셀프 근막 스트레칭에 관련된 기준들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